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가계부채에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그동안 정부에서 그냥 급증하는 그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근데 지난달이죠. 지난달 한 19일경, 20일경 이때쯤 사실상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위 당정에서 협의했을 때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애완위기의 그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부의 대책을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끌어올려 가지고 대출 수요를 줄인다, 이런 방안과,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이죠. 이 조정을 통해서 대출 한도 등을 줄이겠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안 다 동원될 확률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서 그 시중은행들이 그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을 해야 되겠다, 금리 인상해야 되겠다면서, 사실은 그 정말로 소위 말하는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그리고 투자했던 이 영끌중이 사실 아우성을 치고 있고, 우리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월 단위 증가폭이 사상 최대다, 이런 보도. 말하자면 정책 모기지론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난달 대비 그 9월 달이니까요. 8월 대비 4조 9천억이 증가했다. 중과 규모는 조금씩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래서 가계부채 역습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5대 신흥은행, 시중은행, KB국민이라든지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요 정도가 시중은행이거든요. 5대 시중은행인데, 26일 그 가계 대출 잔액이 684조 8천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3,300억 좀 됐는데, 2조 4천, 5천억 정도 늘었다. 그래서 월 단위 증가폭으로는 21년 10월 달 이후에 가장 크다. 2년 만에 가장 크다. 그래서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타고 주담대는 2조 5,500억이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달 1조 762억 원 정도 줄었던 신용대출도 지금 10월 달에는 5,307억 원으로 반등을 했어요. 이 같은 추세라면은 아마 5대 은행의 신용대출까지 21년 11월 이후에 1년 11개월 만에 반등이 된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뭐 50년 뭐 장기 저리 특별 보금자리 이론 뭐 이런 거 주담대 상품을 틀어 막아버리고 특례 보금자리론과 축소했어요. 사실 그래도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던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신한은행은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 1일부터 가계대출 일부 상품의 금리를 소폭 인상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또 주담대 가운데 신규 코픽스라든지 그 신잔의 코픽스 이런 기준 변동금리, 가산금리가 0.05%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가운데 지표금리가 1년 이하인 상품의 가산금리도 0.05%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높아지게끔 돼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NH농협은행도 우대금리를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거죠. 이 개별 은행이 잇따른 인위적 금리 인상으로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폭이 지표금리나 이런 은행채보다 상승폭이 좀 올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의
9월 27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인데요. 고정금리가 연 4.36에서 6.7% 수준이에요. 이렇게 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 한 달 전에 9월 22일 그때는 한 3.9에서 6.5쯤 됐거든요. 비교해서 0.46%. 뭐 이렇게 뛰면서 전체적으로 평균 한 4%로 올라섰어요. 이 오름폭은 같은 기간 동안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보다 0.2%는 높은 거죠. 가뜩이나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최근 미국과 한국 긴축 장기화 전망과 그 은행채 발행 물량 증가로 영향이 팍팍팍팍 다가오는데 가계대출 억제 방안의 하나로 가산금리를 조절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매우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금융당국은 그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스트레스 DSR 여기다 더해서 DSR 예외 부분을 축소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그 25일 10개 은행 자금당당 부행장하고 이런 관련 관계자 회의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스트레스 DSR 도입을 준비한다. 그래서 은행별로 사전에 관련 내용을 조정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지금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버린 값인데 이 DSR 산정 과정에서 향후 금리 인상 위험도를 반영해버리면 실제 대출 금리의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까지 더한 이게 바로 스트레스 금리인데 이걸 적용하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서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대출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소위 말하는 특례 보금자리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다가 이제 갑자기 이 금리를 높이면서 이 대출 금리를 대출해주는 부분을 갖다가 강화시켜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가계 대출이 그래도 계속 급증하면은 결국 그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현재 DSR 산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적용 예외 부분들을 추가로 DSR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한은 총재죠, 그 사람이 이창용 총재인데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계대출 규제 방향과 관련해서 먼저 규제 정책을 타이트하게 하고 그리해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안 잡히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관련이 지난번에 급락한 이후로 지난 7월까지 급락하고 그 이후로 이 각종 규제 정책을 해제하고 또 금리도 좀 내리면서 대출 혜택도 주면서 집값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자금 계획도 세웠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자산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다시 부동산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 안 잡히면은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 이러한 것이 바로 현재 오늘날 우리 이 부동산 시장에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죠. 과거에 그 2008년도인가요? 언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도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문제가 됐던 정말 금융위기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한 우리 기억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큰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대전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재미있게도 제가 12월 1일자 오늘 날짜인데요.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 그 다음에 내린 곳 이런 곳을 살펴봤어요. 제가 한 10군데 정도 오르는 곳, 내리는 곳을 한번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 아파트 거래 현황을 좀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룡동에 있는 스마트시티 5단지입니다.
이게 6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동안 여기는 거래가 안 되다가 지난 5월에 거래되다가 이번 11월 1일 날 계약이 됐는데 이게 22억 5천으로 6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둔산 크루바 이거는 계속 조금씩 올랐었죠. 근데 지난 10월 달에 거래되고 난 이후로 이번 12월 1일 날 거래 현황을 보니까 7,500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카 리슈빌 하게뜰인데 여기도 6억 2천 정도로서 2천만 원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스트시티는 뭐 700만 원 빠졌으니까 그렇고, 도안 베르디움은 9천만 원, 한 1억 가까이 빠진 거죠. 9월 달에 거래됐는데 이번 11월 1일 날 거래가 됐어요. 9천 정도 빠진 상태에서.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여러분, 그 노은 하나꿈에 그린 1단지 이건 2,300이 올랐단 말이에요. 오른 상태 거래가 됐고, 하누리 큰마을 관저 더샵 은호송마을 2단지 코롱 하늘채 이 가오동에 있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 뭐 소폭인 것도 있고 대폭인 것도 있습니다만 오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계부채 역습이 시작되고 있는데 대전은 아파트 거래 시장이 혼돈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어떤 아파트는 뭐 아주 뭐 1억 가까이 떨어지는 아파트도 있고 어떤 아파트는 또 한 7,500, 8,000 가까이 오르는 이런 아파트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름세와 내림세가 혼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하카리 리슈빌 하게뜰은 뭐제 콘텐츠에서 그렇게 소개해드린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거의 9천만 원, 1억 가까이 빠진 도안 베르디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요. 그 다음에 노은 하나꿈에 그린 단지 1단지인데 2,300 올랐잖아요. 이것도 왜 오르고 있는지. 그다음 하누리보다 큰 마을이 7,500 올랐죠. 관저 1차 더샵 이것도 오른 상태. 그래서 오른 곳과 내린 곳 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그쪽에 아파트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먼저 말씀드릴 것이 그 유성구 계산동 749죠. 749. 그러니까 진잠 쪽입니다. 진잠 쪽에 이 이거죠. 계산동 하카 리시브를 하게뜰인데 이게 11월 2월에 오늘 거래됐어요. 매매가 6억 2천에 거래되고 3억 전세가 3억 5천 정도 합니다. 갭으로서는 한 2억 7천,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요건 그런 상태인데 이 아파트는 2011년 8월에 사용승인 됐습니다. 13년 됐어요. 나이가 704세대고 10개동입니다. 10개동. 관리비는 좀 비싼 편이에요. 37만 원 월 평균. 이게 봄, 뭐 여름, 가을, 겨울 다 평균한 겁니다. 근데 여기가 2천만 원 떨어졌어요. 계산초가 16분 거리에 있고 동명중, 도안고, 유성구, 노원고등학교 이쪽이 주요 학군인데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가계부채 이런 부분, 금리 인상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도안 베르디움 살펴보겠습니다. 도안 베르디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천만 원 하락했어요. 오늘 거래된 것이 그래요. 여기 보면은 11월 달에 5억 7천, 1월 달 오늘입니다. 5억 7천, 전세가 3억 5천 정도 나오고 갭은 한 2억 2천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그래프에서 보시겠습니다. 약간 오름세니까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9천만 원, 1억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2014년 3월 10년생입니다. 10년 됐어요. 나이가. 그래서 11개동 957세대고 관리비는 월 평균 25만 원 정도 되겠고 학구는 도솔초가 한 7분 거리에 서 도보로 그 다음에 유성중, 동명중, 관저고, 관저중, 동방고, 제1고 학구는 괜찮은 편이죠. 이런 정도면. 근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그 노은동에 있는 하나코메 그린 1단지입니다. 요건 저 지적동에 있어요. 이게 2014년에 사용승인 됐으니까 10년 차죠. 10년 차. 뭐 2,300만 원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참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 올랐던 그 탄력이 있어서 올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하락되는 부분들은 이 금리 인상 우려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꿈에 그린 1차는 그 887세대 8개동이고 관리비는 23만 원 정도 듭니다. 평균. 여기 반석초가 있고 지속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 뭐 학군도 괜찮죠. 다음 화면 보실게요. 경성 큰마을입니다. 경성 큰마을은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29살입니다. 여기는. 95년 12월에 사용승인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7,500이 올랐습니다. 2,910세대에 25동이고 교통 좋습니다. 여기. 그 계룡로 인근에 있는 거라서 그 탐방역도 있고 지하철 좋죠.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백화점, 생활 편의시설도 가까이 있고 학구는 제일 좋은 곳이에요. 제가 지금 5가지를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둔원초등학교 옆에 교정중 바로 옆에 둔산중, 이 소위 말하는 서부 5학교군에 속하는 거죠. 둔원고, 둔산여고가 주요 학군이 되겠습니다. 이게 학군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은 이 탄력으로 오르는 건지, 저는 이제 학군이 좋은 곳은 잘 값이 안 떨어질 뿐더러 가격이 일부러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래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관저 1차 더샵입니다. 여기도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관저동에 있죠. 이게 2018년도 4월 생이니까 6년 차가 되겠습니다. 954세대 9개 동이고 관리비는 굉장히 싸요. 14만 원입니다. 여기는 저 트램 2호선이 운영될 계획에 가수원역, 관저역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진담역으로 이어지는 곳이 지선이기 때문에요. 롯데마트 있고 남대전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있고 구봉초, 진담중, 관저중, 서울교가 있습니다. 지금 오르는 아파트를 살펴보면 가장 나이가 적은 관저 더샵, 1차 더샵도 괜찮은 곳이고요. 그런데 이곳은 저 짐작컨대 예측컨대 반드시 가계부채 역습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파트를 구하시려면 가급적이면은 편의시설도 좋고 학군도 좋은 그런 아파트를 구하시는 게 좋겠죠. 투자자 입장이 아니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 제가 10군데 아파트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원인에 관해서는 지금 매물은 많이 나와 있어요. 대전도 서울처럼. 근데 이제 그 매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매도 우위 시장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좀 관망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흐름세가 좀 꺾이지 않겠냐. 왜냐면 어떤 거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다시 나올 거냐. 그리고 금리가 인상될 거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금리 인상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 대전 우리 부동산 아파트 시장도 잠시 조금은 주춤거리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제가 오늘 개괄적으로 그 가계부채 역습에 관련된 또 이와 영향을 어떻게 우리 아파트 시장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드린 정보가 늘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